여러분, 혹시 주변 친구들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초조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그 불안함이 확신으로 바뀌실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주식하면 패가 망신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위기 때 오히려 웃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내 월급 봉투만 얇아지는 기분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은행 예금만 해서는 절대 아파트 한 채 사기 힘든 세상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주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소액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로또도 사야 당첨되듯이 주식도 일단 계좌를 터야 기회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자산 형성의 제 가장 빠른 길은 결국 검증된 주식 투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 시작하기 전에 명확한 목적부터 세우는 게 중요해요. 한탕주의로 10배 수익을 노리는 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없거든요.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자산가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이청삼복 세대라면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잖아요. 당장 큰 돈이 없어도 ETF 같은 지수 상품부터 차곡차곡 모아보세요. 주식을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경제 뉴스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내 돈이 들어가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거든요. 요즘 공모주 투자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비상장 기업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첫걸음을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이니까요. 물론 무작정 남들 따라 청약 넣는 건 금물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인지, 왜 상장을 하려는지 정도는 파악해야 하죠. 요즘은 챗GPT 같은 도구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분석도 쉬워졌어요. 공모주 투자는 큰 수익보다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배우는 훈련이라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시드가 어느 정도 모였다면 어떻게 나눠 담아야 할까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포트폴리오의 기본은 단순함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여러 종목에 분산하지 말고 지수 추종 ETF를 추천드려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과 미국의 S&P 500을 절반씩 섞어보세요. 기계적으로 내 월급날에 맞춰 자동 매수를 걸어두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내장이 안 좋을 때 미국장이 받쳐주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연차가 쌓이고 여유 자금이 늘어나면 그때 조금씩 범위를 넓히는 거죠. 평소 관심 있던 산업, 예를 들어 조선이나 반도체 같은 섹터 말이에요. 대통령이나 대기업 총수가 누굴 만났는지 유심히 살펴보면 힌트가 보입니다. 로봇이나 AI 같은 미래 산업에 조금씩 엣지를 주는 방식이죠. 하지만 1830 젊은 분들이라면 너무 안전한 것만 찾지 마세요.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짊어지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락장이 오면 무서워할 게 아니라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2022년 폭락장에서 꿋꿋이 모은 분들이 지금 웃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예금만 하는 게 오히려 원금을 까먹는 일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주식 비중을 최대한 높여보세요. 다만 레버리지 상품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 살을 깎아먹는 구조라 장기 투자에는 쥐약이거든요. 도파민이 필요해서 꼭 하고 싶다면 딱 3일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승부가 안 나면 바로 나오는 결단력이 있어야 내 자산을 지킵니다. 가끔 집중 투자가 수익률이 더 높지 않냐고 묻는 분들도 계세요. 실력이 확실하다면 좋겠지만 초보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한국 시장이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 거라 믿어요.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신 주식 시장을 키우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아파트를 팔아 주식을 사겠다는 정치인의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한국 증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가가 계속 올라서 평당화가 높아질까봐 걱정되시나요? 목돈이 있다면 3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타이밍을 재다가는 영영 오르는 열차에 올라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매달 일정액을 넣는 적립식 투자자라면 주가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날짜의 계좌 보지 말고 기계처럼 사모으는 게 최고예요. 중간에 급락이 와도 오히려 조화를 외칠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합니다. 결혼이나 이사 때문에 곧 써야 할 돈은 주식에 넣지 마세요. 그런 돈은 MMF나 당위 금융상품에 넣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금리가 튀면 채권 가격도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요.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고 바로 명품 가방이나 차를 바꾸진 마세요. 저도 젊었을 때 소비를 줄이고 더 투자하지 못한 걸 후회하거든요.
우량한 자산은 내가 잠든 사이에도 스스로 커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10년 박스권에 갇혔던 국내 주식도 결국 제 가치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세뱃돈이나 보너스 같은 공돈이 생기면 무조건 자산으로 바꿔두세요. 자동차는 감가가 되지만 좋은 기업의 주식은 가치가 올라갑니다. 요즘 중동전쟁 같은 대외 악재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전쟁이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꾼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 달 정도의 충격은 있겠지만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은 회복합니다.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좋은 주식을 싸게 담는 기회로 삼으세요. 최근 상법 개정 소식 들으셨나요? 이건 정말 엄청난 호재입니다. 소액 주주들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대주주 마음대로 자사주를 활용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도 소각해야 하니 주주 입장에서는 축제죠. 특히 금융주나 지주사들이 이런 정책에 큰 수혜를 입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런 변화를 보고 한국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코스피가 5천, 6천을 넘는 게 이제는 꿈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체력을 보면 주가는 아직 저평가 상태예요. 반도체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면 전 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죠. 물론 이미 많이 올랐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주가보다 빠르다면 여전히 싼 거예요. 8만 원에 물려 있다가 본전 오자마자 파는 실수 절대 하지 마세요. 본전 심리 때문에 상승장의 달콤한 열매를 놓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 기업의 성장세가 여전하다면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는 게 정석입니다. 변동성이 너무 스트레스라면 20% 정도만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믿어보세요. 삼성전자의 HBM 기술력이 다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건 큰 신호입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어요. 하이닉스 또한 미국 상장 이슈 같은 강력한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난 터먼도 안 하는 동전주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상장 폐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부실 기업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이익을 내는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적 없는 테마주에 내 소중한 돈을 거는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ETF도 종류가 많지만 로봇이나 2차전지처럼 미래가 밝은 곳을 보세요.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산업에 내 돈을 태우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도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는 괜찮아요. 달러의 힘이 약해질 때 내 자산을 방어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투자는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위협한다면 AI 수혜주를 사서 해지하면 됩니다. 공부하기 어렵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수 투자부터 시작해보세요. 10년 뒤에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본 자신에게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